잘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안 보긴 하지만 일단 나는 내 강의하는 거를 다 녹화를 떠갖고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모든 필기도 이 위에 이루어질 거고 뭐 그럴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혹시라도 뭐 좀 뭐 빠진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여기서 질문해도 좋고, 아니면 나중에 뭐 잘 없더라고요 다시 보는 학생들. 조회수 매일같이 보는데 학부 과목 같은 경우 내가 잘 올라갔나 클릭한 한 대여섯 번 말고 안 올라가더라고요. 시험 때는 올라갔나 봐도 안 올라갔는데. 조금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엔 간단하게 뭐 소개를 하면 영어로 하는 게 이럴 때는 좀 덜 뻘쭘한 것 같으네요. 어쨌건 나는 뭐 여기 조교수예요. 컴퓨터 사이언스 조교수고, 그 다음에 서울대 전기전자 전기공학부라는 곳에서 박사를 했고, 석사 박사는 조자택에서 CS를 박사를 했고, 메인 연구 분야는 이제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 인공지능, 기계학습 이런 것들이랑 시각화, 인터랙티브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좀 잘 접목을 해갖고,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 쪽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좀 더 시각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해보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이 머신러닝을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원하는 방향, 우리의 입맛대로 좀 더 좀 잘 매만져 볼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의 이제 그 비주얼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분야를 뭐 일단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렇고, 그 다음에 오늘 뭐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여기서 모여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제 쉬는 시간 15분을 포함하게 되면 1시간 15분, 1시간 15분 플러스 15분씩 해갖고 저기 2시간 45분 후인 6시 15분에 끝나게 되는데, 지난 학기까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거의 좀 스트레이트로 하거나 이제 중간에 한 뭐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숏 브레이크를 가짐으로써 조금 이제 일찍 끝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괜찮으면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아마도 3시 30분에 시작을 해갖고 브레이크가 없으면 사실 6시에 딱 끝나는 거죠. 15분을 빼면. 근데 뭐 5분 10분 쉬면 한 6시 남짓 정도에 이제 끝내줘서 여러분들의 배고픔을 좀 달래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내 오피스는 여기 5층 510A 저 강당 바로 옆에 있는 오피스에 있고, 그 다음에 오피스아워, 이 오피스아워 미국에서 이 오피스아워 되게 철저하게 막 지키고 있대. 막 찾아오고 이러는데 여기 오니까 별로 문화상 차이 때문에 그런지 오피스아워가 조금은 유명무실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건 일단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쓰는 나도 여기서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이고 월급 받고 여러분들을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식적인 시간은 3학점이잖아요. 3시간 혹은 2시간 반 고치에 이제 뭔가 난리지를 전달해 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고, 더불어서 이 오피스아워 일주일에 2번 정도를 1시간 정도씩 이렇게 잡은 총 그래서 2시간 동안은 여러분들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으니까 어떤 이슈군 간에 나로부터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보통 이제 이메일로 약속을 잡고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주고요.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 부분을 가지고 와서 다시 질문을 해도 좋고, 어떤 것든. 그다음에 우리는 이 블랙보드를 활용을 해갖고 다 하죠. kulms.korea.ac.kr 거기다 이제 슬라이드랑 홈워크랑 이런 것들을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코र्스에서 이제 우리가 뭘 배울 거냐? 선형대수를 배워. 선형대수. Numerical Linear Algebra. 수치적 선형대수 이런 건데 그게 왜 수치적인지는 여기 연구실이니까 좀 문을 닫고, 이게 왜 수치적인지 Numerical, 그리고 학부 과목 혹은 대학원 때도 이제 Numerical Analysis 수치 해석이라는 과목도 있고 이러는데, 그 수치라는 것과 이제 선형대수가 잘 결합이 된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수치적인 어떤 성격이 조금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대학원 레벨의 리니어 알지브라이기 때문에 언더그레이드 레벨의 리니어 알지브라, 그러니까 우리가 학부 때 배우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꽤 잘 알고 있다, 혹은 친밀하게 좀 알고 있다라는 거를 가정을 하고 아마 그 외에 조금은 걸맞는 스피드로 뭔가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마 그런 것들을 조금은 언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약간 리뷰 코र्스처럼.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 내가 좀 학부 선형대수가 좀 약하다고 한다면
이걸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2배로 노력해서 메워가면서 이거를 따라오면 뭐 2배 성취감을 가지게 되겠지만, 거꾸로 그렇지 않게 되면 야 저거 뭔 소리냐, 뭐 한 1, 2주 지나면 벌써 좀 우울해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최대한 뭐 쉽게 설명을 하려고는 하겠지만, 일단은 뭐 수준으로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기준, 너무 낮으면 또 잘하는 학생들은 또 지루할 거고, 또 너무 또 높으면 또 모든 학생들이 다 못 알아들을 정도로 높게 하진 당연히 않을 거고. 그래서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토픽들은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거의 선형대수의 뭐 거의 뭐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끝판왕이라고 하긴 뭐하고, 그래도 가장 많이 쓰이는 테크닉 중에 하나인 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에 대해서 좀 배울 거고, 그 다음엔 이제 이 QR 팩터라이제이션 혹은 QR 디컴포지션. 이 같은 경우 사실 학부 때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아마도 학부 선형대수 과목을 들었다. 그래서 뭐 이런 그램-슈미츠 프로세스 혹은 그램-슈미츠를 통한 이제 올소고날 어떤 한 주어진 매트릭스를 올소고날하게 베이시스들을 올소고날 수직이죠. 올소고날한 건 수직인 베이시스들을 찾고, 그 베이시스들을 가지고 기존에 우리 매트릭스에 있는 각각의 컬럼들 혹은 데이터 아이템의 벡터들을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내도록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이제 배웠을 텐데, 그램-슈미츠 프로세스를 배웠을 텐데, 요거는 이제 우리는 이제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요. 다음에는 요 QR 팩터라이제이션. 기본적으로 아웃풋은 똑같아요. QR 디컴포지션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그거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그램-슈미츠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잘 그래도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있다면, 인풋과 아웃풋 측면에서는 똑같은데, 우리는 그 그램-슈미츠 대신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이 올소고널라이즈 혹은 이 올소고널 이 매트릭스를 올소고널 Q와 그 다음에 코에피션트인 R로 분해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2가지 방법이 요 하우스홀더 리플렉션과 요 기븐스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뭐 왜 배우냐? 뭐 이게 한 커리큘럼의 중요한 축을 차지해갖고 나도 가르치긴 하는데, 아니 뭐 솔직히 말해서 뭐 나 같은 경우 머신러닝, 데이터 마이닝 이런 쪽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지는 사실 않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나 같은 경우 선형대수는 워낙 이제 파퓰러해지고 워낙 많이 쓰이는 거라서 사실 거의 블랙박스처럼 제공이 돼요. 이거 그래갖고 이 SVD 몰라도 대충 인풋 아웃풋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그냥 SVD 펑션 쓰면 되거든요. 뭐 파이썬도 있고 멜랩도 있고 C도 있고 자바도 있고 다 있어요. 그거 뭐 굳이 구현을 할 필요 없어요. 뭐 마찬가지로 QR도 마찬가지로 뭐 그램-슈미츠로 하면 다 되는 거지. 뭐 하우스홀더, 기븐스 이런 거 왜 배우냐. 그리고 뭐 QR, 뭐 펑션 이름도 다 QR이에요. QR. 그러면 다 나오는 거라서 사실 이런 구체적으로 쓰이는 내부적인 알고리즘들을 사실 그러니까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그냥 갖다 쓸 입장에서는 사실 안 배워도 되는 부분들이기는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뭐 이런 응용,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 이런 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응용 측면에서는 이 과목에서 배우게 될 많은 테크닉들이 어떻게 보면은 썩 그다지 그 코어까지는 몰라도 될 만한 것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뭐 딥러닝도 그렇고 뭐 많이들 학생들 뭐 나보다 더 잘 알고 코딩도 뭐 기깔나게 잘하는 학생들이 많겠지만, 거기에 뭐 우리가 뭐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로부터 시작을 하는 그 옵티마이즈 하는 펑션들을 우리가 블랙박스로 놓고 쓰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옵티마이즈 하는 여러 가지 베리언트들 뭐 있죠? 뭐 모멘텀 들어간 거, 뭐 아다그레드니 뭐 아담이니 뭐 딥러닝 쪽에서 이런 다양한 장기술들을 추가한, 기본적으로는 그레디언트를 활용을 한 테크닉들을 많이 써요. 그리고 또 이게 그 딥러닝에서는 좀 잘 안 쓰이긴 하지만 우리가 좀 많이들 들었을 법한 그 세컨드 오더 옵티마이제이션 방법들이 또 있죠. 뭐 있죠?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는데. 세컨드 오더 옵티마이제이션 방법들. L 빼기 BFGS라는 방법들이나 뭐 많아요. 여기 뭐 하여튼 이상한 방법들이 많아요. 나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 세컨드 오더 옵티마이제이션 방법들이 또 있기는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는 한 번 미분한 결과만이 아니라 2번 미분한 결과들만까지도 사용을 해갖고 뭔가 좀 더 빨리 옵티마이즈를 하겠다. 뭐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건데 디테일은 뭐 잘 모르죠 우리가. 나도 잘 모르고. 그레디언트 디센트까지는 어떻게든 뭐 그래도 이해가 쉽게 되는데 이거 뭐 세컨드 오더는 뭐 해시 안 나오고 이거 뭐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은 이제 그것들을 좀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맘 잡고 딱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하지 않는 한 그거는 여전히 여러분들이 그걸 그냥 갖다 쓰는, 그리고 갖다 써서 빨리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진도를 빼내야 되고 논문도 데드라인에 맞춰서 내야 되고 하는 측면, 그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영영 배우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사실. 그냥 그거 뭐 굳이 알아서 뭐 밥 먹여주나 뭐 그런 개념처럼 논문에 그거 안다고 뭐 한 줄 더 쓰고 뭐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렇지만 어떤 기회가 됐든 그거를 그래도 조금은 더 깊숙이 알 기회가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좀 더 특성들을 잘 이해를 해갖고, 예를 들어서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러니까 퍼스트 오더 메서드와 세컨드 오더 메서드, 그 다음에 세컨드 오더 메서드들 중에 또 여러 가지 있는 방법들 중에서 또 어떤 게 좋을지, 어떤 장점 단점들이 있을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금 특수한 요 데이터, 뭐 미싱 밸류가 있고, 뭐 예를 들면요, 뭐 데이터 수가 피처 수보다 훨씬 적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경우가 어떻게 말이 되냐 알 수 있겠지만, 피처는 뭐 100만 개 피처인데 데이터 아이템은 꼴랑 100개인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존재해요. 그래서 뭐 그런 다양한 우리 상황에 맞춰서 어떤 옵티마이제이션 메서드들이 좀 더 좋을지, 뭐 이런 것들을 그래도 알고 쓰려면 그래도 그때그때 또 깊이 또 이해를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지식들이 필요한 순간들이 매번 와요. 매번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건 그래서 뭐 배워서 남주나 아니면 배워두면 언제 쓰일지 모르지만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이 과목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바라보면 사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과목을 들어라. 이 과목은 진짜 짱이다. 이거 뭐 완벽하게 필요한, 어디서든 너무 중요한 과목이니까 이거 꼭 들으세요.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얘기했던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블랙박스로 놓고 써도 사실 될 법한 대부분의 방법들의 어떤 디테일한 어떤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은 배운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뭐 약간 그게 하이 레벨의 어떤 좀 썰이었고, 그 다음에 뭐 디테일 토픽으로 다시 들어가면 SVD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게 거의 처음에도 나오지만 가장 뭐 마지막 부분에도 뭐 대미를 장식하듯이 뭐가 좀 나오게 될 거고요. QR,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선형대수 과목의 조금은 장점은 뭐냐면, 학부 과목에서는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3차원 이상의 세상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내가 선사할 것이다라고 이제 사기를 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과목을 그래도 잘 배우면 여러분들이 어떤 좀 이거 복잡해 보이고 이게 막 수식이 난무하고 매트릭스도 난무하고 특히 또 뭐 텐서니 뭐 이런 거 잘 모를 때 들으면 되게 거창해 보일 법한 무슨 텐서로 뭘 했다라고 했을 때 나오는 복잡한 노테이션들이나 여러 가지 수식들이 이게 완전히 진짜 무슨 암호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가만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사실 기본적으로는 지오메트릭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하이디멘전 스페이스 상에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프로젝션, 뭐 그 다음에 반사, 하우스홀더 리플렉터 있죠? 반사시키는 거예요. 반사. 그래서 X축으로의 반사는 얼마나 찍으면 사실 이게 이거잖아요. 순환소수. 우리가 배운 거, 그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데, 그럼 과연 컴퓨터는 이걸 어떻게 나타낼 거냐? 실제로 컴퓨터는 뭐 이렇게 땡 찍는다고 이게 3이 쭈르륵 되는구나. 이걸 인식을 하고 있다가 계산에 딱 적절히 뭔가 이거를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는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한정된 비트 혹은 한정된 메모리를 가지고 나타내요. 그 말은 소수 쪽 어딘가에서 잘린다는 뜻이에요. 그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수를 잘라먹는 거예요. 뒷부분을. 그렇게 해서 컴퓨터가 모든 숫자를 나타내고 모든 계산이 다 그렇게 돌아가요. 근데 이게 자른 게 저 뒤에서 어떻게 딱 자르면은 별 영향이 없겠죠. 그죠? 크게 뭐 영향이 있겠어요? 뭐 한 소수점 20자리에서 자르면 이게 큰 영향이 있겠나 싶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실제로 영향을 안 미칠 것 같다가도 얘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뭔가 굉장히 큰 차이를, 그러니까 버터플라이 이펙트, 뭐 나비 효과, 그러니까 뭐 조금 뭐 살짝 했는데 이게 완전히 뭐를 세상을 뒤집어 놓듯이 이렇게 캐타스트로피한, 캐타스트로피, 이게 뭐 대재앙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큰 역할, 그런 큰 효과를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리고 그게 이런 리니어 알제브라 세계에서도 여러분들의 매트릭스 A라는 게 뭐 멀쩡해 보이는 매트릭스여도 그게 그런 좀 숨겨진 그런 잠재된 위험성을 갖고 있는 놈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여기서 배우게 되는 플로팅 포인트 아리스메틱, 즉 그러면 컴퓨터에서 이 숫자를 어떻게 나타내는지에 대한, 그리고 그렇게 제한된 비트 수나 뭐 메모리를 가지고 나타낸 숫자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칙연산, 기본적으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해서 뭐 이런저런 쿵짝쿵짝 뭐가 일어났을 때 그런 것들이 네, 언제 어느 시점에서 이런 캐타스트로픽한 이벤트 이런 그거를 발생을 시킬지에 대해서 이제 베이시컬리 컴퓨터의 숫자를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 다음에 이 여러분들의 이제 매트릭스 관점에서 매트릭스가 얼마나 이게 다이거널한 걸 기준으로 이쪽은 위쪽만 채워지고 아래가 다 위에 뭐 반대가 거꾸로 된다. 네, 그리고 그렇죠. 일단은 뭐 팩토라이제이션, SVD, 아이겐 디컴포지션, 그 다음에 LU 팩토라이제이션, QR 또 있나? 여기도 뒤에 나오는 뭐 이런 또 촐레스키 어쩌고 이런 것들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가장 처음에 알아야 되는 거는 인풋과 아웃풋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둘 중에는 뭐가 먼저? 인풋이 당연히 먼저죠. 그죠? 당연히 뭐 매트릭스가 인풋이에요. 뭐 다 매트릭스 갖고 뭐 노는 거니까. 매트릭스가 인풋인 건 맞는데 매트릭스에서도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종류들, 그거를 기본적으로 사이즈를 기준으로 봤을 때 종류로 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5x5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혹은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렇게 좀 키가 큰 우성 유전자를 가진 매트릭스, 그 다음에 조금은 이런 유전자가 이런 쉐입을 가지는 매트릭스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뭐라 부르죠? 스퀘어 매트리스라고 불러요. 정사각형열, 그죠? 스퀘어 매트리스.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이제 렉탱귤러 매트릭스가 돼요. 그 다음에 이 두 개 간에 이제 많이 구별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요 두 개, 요 매트릭스가 이렇게 생겼느냐 저렇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런 여러 가지 디컴포지션들에서의 또 차이들이 많이 또 나타나게 돼요. 어쨌건 그러면 다시 원래 질문을 들어서 LU 팩토라이제이션은 그래서 얘기하고자 했던 건 아까 인풋이 그래서 우리가 뭔지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 인풋이 일단 당연히 매트릭스고, 매트릭스 측면에서 이런 스퀘어 매트릭스만 가능한 스퀘어 매트릭스만을 인풋으로 받는 팩토라이제이션 혹은 뭐 리니어 엘지브라 방법들이 있고, 렉탱귤러 매트릭스를 받는, 렉탱귤러는 기본적으로 정사각형을 포함해요. 당연하죠. 그죠? 정사각형, 직사각형, 뭐 마른 모가 옆에 있고 또 뭐 사다리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포함 관계에서 보듯이 렉탱귤러 매트릭스는 당연히 스퀘어 매트릭스를 포함을 해요. 그러면 LU 팩토라이제이션은 요거를 인풋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요거만 인풋으로 받나요? 스퀘어만 받는다. 렉탱귤러만 받는다. 아니, 렉탱귤러도 받는다. 다시 한번 스퀘어, 그 다음에 rectangular. 네요. LU는 기본적으로 LU가 어디서 오죠? LU 어디에 주로 쓰여요? 1차? 그렇죠. 방정식 푸는 데 쓰이죠. 방정식 푸는데. 방정식을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여러 방정식 세트가 있을 때 이거를 이렇게 나타내죠. 그러면 써보자. 그래요. 방정식 뭐 이렇게 한 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숫자 하나 있고 이게 방정식 하나죠. 여기 여러 개 있어요. x 플러스 3y 이퀄 2 3x 마이너스 2y 이퀄 5 그죠? 이런 방정식 세트가 있을 때 이걸 우리가 연립방정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영어로 문자를 쓰면 이거를 우리가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뻔한 이야기겠지만 요 코에피션트 1, 3, 3, 마이너스 2 이런 것들을 따다가 이렇게 매트릭스로 만들어요. 그죠? 이거 우리가 A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변수 X, Y, Z, W, and so on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이쪽에 이렇게 이제 B가 들어가요. 즉 여기에 E, 여기에 O, and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 형태를 싹 바꾼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매트릭스 이퀘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선형대수의 경우, 많은 경우 선형대수에서 여러 가지 테크닉들은 바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내놓고 한 방에 뭔가 팍팍 해버리죠. 우리가 이제 그 연립방정식 풀 때 뭐 대입법, 가강법 또 하나 보죠.
중고등학교 때 뭐죠? 대입법, 가감법. 나만 배웠나? 그런 거 없나요? 동치법인가? 뭐 그런 거 없었어요? 아니? 모르겠네. 어쨌건, 네. 하여튼 뭐 대입법, 가감법 뭔지 다 알죠? 네. 그런 식으로 뭔가 베리어블 하나하나를 뭔가 다뤄갖고 뭔가 조금은 비효율적이고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멍청하게 혹은 좀 기계적으로 푸는 방법 대신 선형대수로 이렇게 매트릭스 이렇게 덩어리째로 나타내면죠. 이거는 이제 등식, 이퀘이션 상에서는 이퀘이션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또 있을 수도 있어요. 3개, 4개, 5개. 아니 베리어블이 2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퀘이션은 2개밖에 안 되지? 뭐 이렇게 배우기도 했지만 이퀘이션이 더 있어도 우리가 운 좋게 해를 가질 수 있어요. 그죠? 뭐 이렇게 선이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데 또 다른 선이 이렇게 되면 모두를 만족을 하는 해는 없고, 그죠? 근데 우연찮게 세 번째 라인이 여기를 싹 똑같은 점으로 관통하도록 지난다. 이러면 여전히 해가 있는 거죠. 운 좋게, 그죠? 살아남은 거예요. 4개, 5개, 뭐 100개가 있어도 베리어블 2개에서 여전히 해를 가질 수도 있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엔 거꾸로 뭐 방정식의 수가 이제 베리어블의 개수보다 적으면 뭐 그러면 뭐 해가 하나로 결정이 안 되고, 그죠?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또 무수히 많냐? 항상 무수히 많냐? 또 그것도 아니죠, 그죠? 베리어블이 5개고, 예. 그 다음엔 이퀘이션 혹은 방정식은 2개밖에 없어요. XY가 아니라 X, Y, Z, W 4개 맞아, 4개 있어요. 방정식이 베리어블이 4개인데 이제 방정식은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2개가 이렇게 평행하게 돼 있어요. 그럼 해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배우는 게 이제 아마도 저기 학부 레벨에서의 선형대수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시시콜콜이 배웠었던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단은 조금은 더 하이 레벨에서는 뭐 여러분이 다 그게 기억이 안 나도 뭐 지금은 당장은 뭐 조금은 상관없어요. 네. 근데 어쨌건 그런 것들이 뭘 나타내느냐, 이 A의 쉐입을 나타내게 돼요. 제가 그래서 요만큼 가로 길이가 뭐냐, 베리어블의 개수예요. 그 다음엔 요 세로 길이가 뭐냐, 방정식의 개수가 돼요. 그래서 누가 더 많냐에 따라서 이렇게 키 작고 뚱뚱한 애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키 크고 홀쭉한 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어떤 이 매트릭스를 가지고 뭔가 할 때 여러 가지 비헤이비어들이 조금씩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한 이슈가 되고, 어쨌건 그래요. 다시 형평 학생이 이야기한 대로 LU는 바로 LU 팩터라이제이션 요거를 조금은 더 효율적으로 풀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방법이에요. 해갖고 LU는 그러면 리니어 시스템을 잘 풀기 위해서, 근데 리니어 시스템이 항상 스퀘어 매트릭스만을 가정을 하진 당연히 않죠.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렉탱귤러 매트릭스일 때도 당연히 리니어 시스템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LU는 그 렉탱귤러 매트릭스에서도 분해가 되는 거예요. 사이즈를 내가 이제 강조를 많이 해요. 이거는 내 어떤 퍼스널한 히스토리들이 좀 있어요. 히스토리는 뭐냐면, 나도 이제 박사를 하는 과정 중에 이제 나도 선형대수를 진짜 지지리도 못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흘러 선형대수를 전공으로 하시는 지도 교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도 어떻게 뭐 해야죠. 그래도 어떻게 잡은 지도 교수인데, 미국은 또 빡세요. 지도 교수 잡는 게. 들어가서 지도 교수 못 잡으면 한 학기에 차를 한 대씩 날려요. 소나타 한 대씩 돈을 벌어요. 그래서 몇 학기 그렇게 버리다가 지도 교수 겨우 잡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나는 뭐 생판 모르는 선형대수를 이제 전공을 하시는 교수가 돼갖고, 이제 선형대수 때부터 열심히 나도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교수님 다음 주에 미팅하고 저 지금 뭐 예를 들면 LU 팩토라이즈 아니면 뭐 SVD를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왔습니다. 비록 뭐 연구적인 측면에서 프로그레스는 아직 없지만 그래도 이만큼 공부했다는 걸 내가 어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만큼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러면 LU로 혹시 LU의 인풋 매트릭스가 렉탱귤러인가요? 스퀘어인가요? 이 질문에서 내가 뭐 질문 제대로 못한 거죠. 그래갖고 분위기가 엄청 안 좋아지면서 거의 또 잘릴 위기에까지 갔다가, 근데 이제 뭐 그런 퍼스널 히스토리가 있다는 거 외에도 굉장히 하여튼 중요해요. 뭐든지 어떤 메서드나 뭐 딥러닝이든 아니면 다른 여타의 메서드를 바라볼 때 그거에 들어가는 인풋이 뭔지를 그래도 좀 하이 레벨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아웃풋은 어떤 용도로 쓰이고 그게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러한 것들을 그래도 잘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고, 어쨌건 다시 LU로 들어와서 LU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줘요. 예를 들어서 5바이 3이 됐다. 그럼 이거를 L과 U로 분해를 하죠. 그러면 L은 뭐의 약세죠?
lower triangular. 그 다음엔 U는 upper triangular의 약자예요. 그죠? 그러면 L의 사이즈는 뭘까요? square? 그러면 몇 바이 몇이 되죠? 자, 답은 5바이 5, 5바이 3, 3바이 3, 3바이 5. 4개 중에, 4개, 톱밥으로 찍어도 4개 중에 하나겠죠? 4개 중에 뭘까요? 예? 자, 5바이 5. 3바이 3. 3바이 5. 5바이 3. 그래요. 뭐, 최소한 내가 생각할 때는, 맞춰야 되는 양 중에 한 50%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행히 맞춥니다. 일단 3으로 시작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여기서 벌써 3으로 시작해버리면, 이게 여기와 이쪽, 이것과 이것 간의 매트릭스, 이게 곱이 일어나면서 이 디멘전이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디멘전이 요 디멘전으로 나가고, 여기서의 요 디멘전이 요 디멘전으로 나가는 거는 요건 어쩔 수가 없이, 요거는 불변의 진리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는 통밥으로 찍어도 5여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5바이 5겠느냐, 3바이, 아니 5바이 3이겠느냐 해서 보면 아마도 5바이 5일 거예요. 5바이 5고, 그렇게 되면 똑같아요. 여기가 이거랑 맞춰야 된다 그랬죠. 그럼 3이죠. 여기가 3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랑 또 맞춰줘야 되죠. 5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엔 이제 lower triangular, upper triangular를 따질 때 이렇게 대각선으로 생각할 때 lower triangular, 즉 그 말은 이 부분이 0이 아닌 부분들이 되고 이 윗부분은 다 0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lower triangular matrix라고 불러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거꾸로 upper triangular, 이렇게 대각선을 쫙 그어갖고 이 윗부분만이 upper triangular가 non-zero인 게 이제 우리의 U가 돼요. 자, 여기서 뭐 그냥 또 하나 또 물어보면 요 대각선 diagonal entries라고 표현을 하고 요 1번, 2번 중에 어느 하나는 1로 다 고정이 지어져요. 어느 게 고정이 지어질까요? 네. 요 둘 중에 하나를 이 lower triangular and upper triangular 요 두 개의 매트릭스 형태로 요 두 개를 항상 이제 대부분 이제 피버팅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다 이렇게 분해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나 이 부분 둘 중에 하나를 그냥 대각선, 그냥 아무 값이 아니라 그거를 다 1로 박아버릴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요. 이게 아마도 양쪽 중에 누구만 1이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일단 이제 value factorization 우리가 약속을 하기를 이쪽 파트 혹은 L에서의 대각선 엔트리를 우리가 다 1로 고정을 쪼르륵 시켜놓고 시작을 해요. 네. 이렇게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어쨌건 이게 이렇고, 그래요. 뭐 하는 김에 조금 뭐 더 이야기를 하면, 뭐 매트릭스 갖고 뭘 이렇게 저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우리가 조금 뭐라 해야 될까, 논문에서도 많이 보고 이제 뭐 네, 제일 좀 뭐라 해야 될까, 우리의 좀 난적은 요 놈이에요. A inverse, 그죠? A inverse. 저 A inverse, 저놈이 아주 항상 좀 우리를 괴롭히는 놈인데, 일단은 저 A inverse는 또 하나 물어볼게요. A inverse는 똑같은 질문으로 돌아와서 없나? 렉탱귤러에만 존재할까요? 아니면 렉탱귤러에도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인버스 역행렬. 역행렬은 즉 정사각 행렬에만 존재한다. 아니면 직사각 행렬도 역행렬이 있을 수 있다. 정사. 또 투폴 해볼까요? 정사각만. 렉탱귤러. 렉탱귤러 다시. 정사각 행렬에만 존재해요. 행렬에만 존재해요. 그 다음엔 요 A 인버스에 그래서 데피니션을 그래서 한 번만 또 짚고 넘어가면, 데피니션은 이런 거예요. A가 있어요. 또 다른 매트릭스 B라는 놈이 있어요. 요게 우리의 인버스라고 할 때 A랑 B랑 곱해요. 곱해도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뒤집어요. 뒤집어. B랑 A 이렇게 할 때도 똑같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올 때 이 B라는 매트릭스를 우리가 A의 인버스, 즉 B는
노테이션을 이렇게 A 마이너스 1승 형태로 표현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엔 이제 요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A 인버스는 혹은 여기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B면 이제 그거는 A의 인버스가 돼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요 두 개의 곱셈이 정의가 동시에 다 되려면 일단은 곱셈, 매트릭스 곱셈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 이 통법의 예제에서도 봤다시피 두 개의 매트릭스를 A와 B로 쓰면 요 디멘전과 요 디멘전은 당연히 일치를 해야 돼요. 그죠? 요 디멘전과 요 디멘전은 당연히 일치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일단은 A가 5/3이라 그래봐요. 그러면 B는 뭐가 돼야 될까요? B는 일단은 B는 여기 파트가 3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엔 이 파트는 뭐 모르겠네요. 그죠? 근데 또 예를 들면 B가 이쪽에서도 또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B가 이렇게 있고 A가 이렇게 있는데 A가 여기서 5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또 뭐가 되느냐? 5가 돼야 돼요. 그래서 A의 인버스는 어떻게 보면 3/5면 즉 A가 5/3일 때 플래핑 대각선으로 쭉 해갖고 이렇게 뒤집어서 5/3을 3/5 매트릭스 만들면 그 매트릭스는 일단은 AB 그리고 BA 곱을 우리가 정의는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디멘전은 맞잖아요. 그죠? 디멘전은 맞아요. 그렇게 되면 요거는 사이즈가 뭐가 될까요? 이게 5/3에서 3/5가 될 때 AB는 사이즈가 5/5가 되고 BA는 뭐가 될까요? 3/3이 돼요. 그죠? 그리고 더불어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렉탱귤러 매트릭스에서도 존재하나요? 안 하나요? 즉 무슨 행렬이라고 그러죠? 단위 행렬이라고 그러나? 맞아요? 단위 행렬? 단위 행렬은 렉탱귤러 매트릭스에서도 존재한다? 아니면 스퀘어 매트릭스에서만 존재한다? 스퀘어만 존재해요. 네. 네,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퀘어 매트릭스 형태 저기 매트릭스가 나와서 그게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면은 사실 될 것 같긴 한데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보면 AB를 곱해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한번 만들 수가 있었어요. 다행히 만들 수가 있었다면 BA를 곱해서는 어떤 B를 들이대도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즉 여기서 이거는 만들 수 있고 이거는 만들 수가 없어요. 네. 이 3/3은 어떻게 해서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매트릭스 즉 이 3/5라는 매트릭스를 잘 이거를 만족한 채 이것도 만족해서 5/5짜리 매트릭스를 만들어내려면 그게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렉탱귤러 매트릭스일 때에는 일단 이 곱이 정의가 되도록 하는 또 다른 렉탱귤러 매트릭스는 만들 수 있지만 즉 5/3 매트릭스일 때는 역행렬이 3/5로 하면 일단 곱셈은 성립하지만 그거는 이 두 개 곱에 동시에 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줄 수 없어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게 아까 얘기했던 약간 그 지오메트릭한 그런 아이디어랑 조금은 돼요. 네, 내가 오전에 수업을 했더니 좀 배터리가 없긴 한데 뭐 꺼지면 잠깐 쉬었다가 내가 어댑터를 갖고 올게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매트릭스가 갖고 있는 랭크 혹은 매트릭스가 갖고 있는 어떤 자유도 뭐 이런 개념들이 좀 존재하고 기본적으로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서 5/5라고 하면 랭크가 얼마죠? 5/5의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랭크는 5죠. 그 다음엔 5가 랭크 이건 도대체 뭔가 랭크의 데피니션은 또 뭘까요? 랭크의 데피니션 이게 좀 뒤에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하여튼 이게 맨날 헷갈리는 딱 이 시점에서 거의 나 포함해서 많은 학생들이 좀 학부 레벨의 선형대수에서 딱 이 시점에서 좀 무너지는데 나도 이 시점에서 손 놨던 기억이 생생한데 컬럼 스페이스, 널 스페이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벌써 이게 좀 헷갈려지면서 선형대수 나랑 안 맞아 이렇게 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컬럼 스페이스, 널 스페이스와 굉장히 관련이 높아요. 랭크라고 하는 개념은. 그 다음엔 랭크의 데피니션 자체가 어떤 매트릭스 A가 갖고 있는 컬럼 스페이스에서의 베이시스의 개수가 랭크요. 베이시스의 개수.
베이시스의 개수. 또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뭐 아는 사람들은 쉬울 거고 모르는 사람들은 저게 또 뭔 소린가 계속 새로운 것만 계속 등장이 되네 하고 해갖고 좀 그럴 수 있는데 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매트릭스를 항상 한 매트릭스가 주어지면 5x3이라고 하는 매트릭스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항상 컬럼별로 생각을 해보면 3개의 컬럼이 존재하죠. 이 3개의 컬럼을 내가 재료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재료로 뭘 할 수가 있느냐? 이 3개의 벡터, 5디멘셔널짜리 3개의 벡터를 자유롭게 한 적당한 수를 곱해요. 그래서 그걸 합해요. 이거 뭐라고 부르냐?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벡터, 그러니까 3개의 길이를 내가 자유롭게 조절을 해갖고 벡터를 합한 거. 그 합한 건 우리가 지오메트릭하게는 어떤 거냐? 패러렐로그램, 평행사 변형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벡터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이러면은 이 2개의 벡터에 더한 거는 요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벡터에다가 2배를 해갖고 혹은 이 벡터에다가 또 반만 해갖고 더하면 이 벡터가 나와요. 그죠? 요 짓을 3개를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요. 그죠? 이거는 패럴렐로이드라고 불러야 되나? 뭐 하여튼 뭐 하이디멘전 상에서도 이런 똑같은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유를 준 게 어떤 자유를 줬느냐? 이 리니어 컴비네이션 코에피션트. 이 벡터 3개는 내가 픽스드된 어떤 재료를 줬고 얘들에다가 앞에 어떤 숫자든 내가 자유롭게 세팅을 해갖고 그걸 다 합해요. 즉 이 말은 이 패러렐로그램, 이 평행사 변형에서 이 2개의 방향은 지금 고정이 되어 있지만 이 길이를 자유롭게 조절을 해가지고 그 2개의 벡터를 합하는 거예요. 그럼 점이 하나 나와요. 점 하나. 즉 요 점 하나, 요 점 하나 이런 점들이 나와요. 요 점들을 우리가 싹 다 찍어봐요. 모든 가능한 요 리니어 콤비네이션 코에피션트에 대해서 싹 다 찍어보면 그렇게 만들어진 어떤 부피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면적이 될 수도 있고 부피, 3차원 부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4차원 부피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이 점들이 실제로 차지하고 있는 스페이스. 근데 이게 그 부피를 구성하는 실질적인 축이 몇 개냐? 그게 바로 이 점들이 구성하는 서브 스페이스에서의 디멘전이 돼요. 혹은 그게 곧 베이시스의 개수가 곧 디멘전의 정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벡터 내가 3개를 줬다고 쳐봐요. 이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5차원을 못 그려요. 그죠? 그렇지만 어쨌건 3차원에서라도 생각해보면 내가 벡터를 3개를 준 게 이렇게 됐다고 쳐봐요. 이거, 요거, 네? 3개 준 거, 처음에 준 거. 그 다음에 이거 자유롭게 여러분들은 자유가 뭐냐면 자유롭게 이 길이를 내가 자유롭게 조절했어. 뒤로 갈 수도 있죠, 벡터? 마이너스 1 곱하고 2 곱하고 100 곱하면. 그래서 점들 하나 찍어요. 지금 이 경우에서 1, 1, 1 하면 요쯤 어딘가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저 뒤로 하면 이쯤. 또 뭐 이거는 아예 줄인다 그러면 이걸 아예 0으로 내 세팅을 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네, 요 평면이 되죠. 요 평면. 네, 요 평면. 요거는 무시된 채, 요거는 짜부쿵 0으로 되고, 요 평면에 있는 점들을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얘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얘가 이제 등장할 때다. 그러면 이 평면이 이쪽으로 이렇게 덮게 되는 거죠. 그러면 3차원 공간을 다 필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벡터 이 3개가 3차원 하면은 사실 우리가 3차원에 살고 있어서 3차원 필링을 하면 더 이상 채울 공간이 없어요. 빈 공간이 없어요. 그러나 5차원에 살고 있는 벡터 3개를 모으면 끽해봐야 3차원밖에 못 채워요. 그죠? 그 채우는 공간의 그 차원 수가 바로 베이시스의 개수 혹은 그게 그 정의가 정확하게 디멘전이 돼요. 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줄게요. 그러면 요 3개가 있으면 그러면은 3차원 돼요. 뭐 좀 얘기가 나오니까 뭐 하는 김에 뭐 더 하면 이 매트릭스 i가 5인 경우, i가 3인 그러니까 5x5에서의 매트릭스인 경우는 이것도 보면 이제 땅땅땅땅 짠짠짠짠 그러면 1, 1, 1, 1, 1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나머지 다 0. 이게 뭐 기본적으로 5차원의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죠. 그러면 이것도 똑같아요. 이게 왜 그런지는 내가 지금 뭐 정확하게 설명은 안 하겠지만 5개의 컬럼들이 있어요. 이 5개의 컬럼들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해갖고 공간을 구성해 본다면 얘들은 원래 몇 차원에 살고 있느냐? 5차원에 살고 있어요. 내가 5개의 벡터를 줬어요. 하나, 둘, 셋, 넷, 5. 그죠? 5개는 다 새로운 차원을 분명하게 줘요. 왜 그러냐? 이거 뺄게요. 내가 처음에 이거 2개 뺄게요. 그럼 요 3개로 자유롭게 한번 공간을 구성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거기서 나타나는 x, y, g, w, v 5디멘셔널 벡터에서 이 뒷부분 4번째, 5번째 디멘션은 죽었다 깨어나도 0밖에 안 돼요. 그죠? 0밖에 안 돼요. 이 3개를 합쳐봐야 아무리 지지고 볶고 해봐요.
근데 얘가 갑자기 딱 뛰어들어갔다. 그러면 얘가 이제 구원자가 돼갖고 네 번째 디멘전을 실제로 난제로로 만들어줄 수 있는 애가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디멘전은 그렇게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살고 있는 5디멘전을 벡터를 총 이 5개의 guaranteed 된 linearly independent한 5개의 벡터로 다 채워줄 수 있는 놈이에요. 네, 그래서 얘가 5디멘전을 다 채워줄 수 있는데 요 A와 B 요 두 개의 곱으로 이루어진 매트릭스를 생각을 해보면 요거는 실제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A라는 놈이랑 이제 B라는 우리가 모르지만 하여튼 얘가 우리의 구원자가 돼갖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만들어 준대요. 네. 근데 A는 끽해봐요. 세 줄밖에 없어요. A가 지금 5디멘전에 살고는 있지만 A의 각각의 컬럼들이 5디멘전에 살고는 있지만 A가 갖고 있는 그 벡터의 개수는 3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띄어내고 아이덴티티는 가장 쉬운 벡터이긴 하지만 1, 0, 0, 0, 0, 1, 0, 0, 5 이렇게 각 5개를 줘서 완벽하게 5디멘전을 완벽하게 다 커버할 수 있는 애들을 주는 아주 능력자인 건데 기본적으로 그 능력자를 우리가 2개 매트릭스의 공부를 만들어 주려면 이 A, 즉 A는 지금 3개밖에 없어요. 3개. 그죠? A는 여기서 보듯이 하나, 둘, 셋. 이 3개의 벡터밖에 없는 거잖아요. 3차원에 살고 있는. 이 3개를 가지고 이 B를 곱해서 A가 원체 애초에 3개밖에 없는데 어떤 B를 들이대도 이 3개보다 3개가 갖고 있지 않은 디멘전으로 새로운 축으로 뭔가 이 부피를 불려줄 수 있는 애는 만들 수가 애초에 없어요. 네. 그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3개를 줬다면 이 3개에 대한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아무리 쿵짝쿵짝 해갖고 만들 수 있는 스페이스가 3차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B를 곱했을 때 B가 매트릭스이긴 하지만 B를 곱했을 때에도 이게 뭘 하는 놈이냐?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는 역할과 완벽하게 똑같아요. 즉 뭐냐 하면 B도 어떤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 코에피션트를 각각의 이 3개의 벡터에다가 합산을 해갖고 이 결과적인 이 5개의 벡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개의 벡터를 재료로 줘서 그걸 아무리 쿵짝쿵짝 해도 5디멘전 풀리 스캔하는 스페이스 애초에 만들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 A가 5/3이다. 그러면 이거는 B가 뭔지 구할 생각조차 하지 말고 이거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5/5의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이거는 애초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답이에요. 왜? A는 이렇게 해봐야 재료가 3개밖에 없으니까. 네, 하여튼 그런 게 있고 그냥 뭐 하다 보니 뭐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이 정도로 해서 결론적으로는 스퀘어냐 렉탱귤러 매트릭스냐 이런 각각의 어떤 리니어 엘리브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이라든가 오퍼레이터들 인버스도 매트릭스 어떤 오퍼레이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A가 주어졌을 때 A의 인버스를 구해주는 혹은 A의 인버스를 나타내주는 어떤 형태의 펑션 아니면 어떤 오퍼레이터라고 본다면 그 오퍼레이터들이 어느 매트릭스가 일단은 스퀘어인지 렉탱귤러에서도 정의가 되는지부터 먼저 잘 알아두는 게 큰 그림을 좀 파악하면서 뭔가 공부를 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인버스는 스퀘어 매트릭스에서만 디파인이 돼요. 그래서 뭐 다시 여기 넘어와서 돼요. 그 다음에 이 촐레스키 디컴포지션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설명하고 여기 슬라이드를 넘어갈게요.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촐레스키 디컴포지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숫자로 만약에 5가 있다 그러면 이거의 스퀘어 루트를 구하시오 하면은 스퀘어 루트 5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게 한 숫자 스케일러가 아니라 어떤 매트릭스를 줬을 때 그 매트릭스의 스퀘어 루트 매트릭스를 구하시오가 바로 이 촐레스키 디컴포지션에서 주는 어떤 답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뭐 렉탱귤러 스퀘어 이건 얘기 그만하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스퀘어 매트릭스에서만 정의가 되고요. 5x5에 A라는 매트릭스가 있을 때 스퀘어 루트 팩터는 어떻게 구하겠어요? 어떤 매트릭스 B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B 곱하기 B 이렇게 되면 B는 A의 스퀘어 루트 팩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요 B를 구하는 게 이제 촐레스키 디컴포지션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좀 있고요.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B 트랜스포즈 형태로 이제 세팅을 해놓고 요 B를 구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네, 아이겐 디컴포지션에서 기본적으로 풀고자 하는 문제는 뭐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에서 A는 뭐고 X는 뭐고 람다는 뭐 미안해요. 요게 이제 V가 돼야 돼요. V는 람다 V. 그리고 요 A, V, 람다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긴 놈이냐? A는 이렇게 매트릭스예요. 그리고 아이겐 디컴포지션 혹은 아이겐 밸류 프로블럼. 딱 요거 풀려고 할 때, 요거를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A가 또 진부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렉탱글러 매트릭스여도 될까요? 아니면 스퀘어 매트릭스여야 될까요? 렉탱글러. 빠르게 해보죠. 렉탱글러. 여도 된다. 스퀘어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기본적으로 V는 스케일러예요, 벡터형 매트릭스예요. 제가 해줘. 스케일러, 벡터, 매트릭스. 뭐죠? 벡터죠? 벡터? 네. 벡터고 이렇게 컬럼 벡터가 돼요. 네. 그리고 이게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매트릭스에다가 어떤 벡터를 곱한다는 거는 그냥 뭐 고비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의 한 스페이스에서 살고 있는 벡터 하나를 혹은 한 점을 어떤 또 다른 스페이스로 어떤 룰에 의해서 보내주는 펑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게 바로 매트릭스 A를 여러분들의 매트릭스 A를 여러분들의 벡터 V에다가 곱해줄 때 나오는 결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그런 거예요. 네. 그럼 이게 기본적으로 매트릭스를 생각하면 우리가 계속 했던 게 5x3 매트릭스를 생각을 한다면 이 경우는 기본적으로 벡터 이쪽에 오른쪽에 곱해진다라고 할 때 벡터의 차원이 어떻게 돼야 되죠? 조금은 더 맞췄으면 5x3 이쪽에 벡터로 곱해질 때는 이게 3이어야 될까요? 5여야 될까요? 3이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엔 결과는 뭐가 될까요? 5디멘전은 벡터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곱해질 때는 이만큼의 차원의 벡터를 이만큼의 차원의 스페이스, 그러니까 훨씬 더 큰 디멘전의 스페이스잖아요. 이쪽으로 어떤 룰에 의해서 보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트랜스포메이션 혹은 펑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 식으로 다시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어찌됐건 간에 그 룰이 뭔지 모르지만 3디멘전al 벡터를 5디멘전al 벡터로 보내주는 역할을 해준 결과가 이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이게 실제로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모양을 우리가 생각해서 써보면 A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V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램다는 스케일러, 벡터, 매트릭스. 스케일러. 조그만한 스케일러. 숫자 하나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돼요. 그죠? 스케일러 곱하기 그 똑같은 벡터는 역시 차원은 변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이 매트릭스 A라고 하는 놈이 만약에 3차원짜리를 3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으로 보냈다면 이 3차원 벡터를 그냥 스케일러 멀티플 한 벡터랑 벌써 차원이 틀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정의가 아예 안 돼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 쓰는 순간 여러분들은 A는 무조건 스퀘어 매트릭스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겐 디컴포지션은 스퀘어 매트릭스에서만 정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엔 이거의 의미는 뭐냐? 또 이거의 의미는 뭐죠? 이거의 의미는 이게 실질적인 어떤 우리한테 베네핏을 주는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기본적으로 이 매트릭스랑 벡터랑의 곱을 우리가 생각한다. 즉, 예를 들어서 뭐 이런 3x3짜리 매트릭스랑 그 다음엔 3디멘전al짜리 요거를 생각한다 그러면 요 벡터를 요거랑 곱하려면 어떻게 하죠? 요절, 이너프하다. 내적, 요절, 내적 하죠. 그죠? 계산 뭐 딱 봐도 총 9개의 페어가 있죠? 요놈 곱하기, 요놈 곱하기, 요놈 곱하기, 더하고. 그죠? 또 밑에 줄. 총 9번의 일단은 멀티플리케이션과 더하기도 여러 번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3, 2, 8이었다. 네? 그러면 이 뭐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면 3, 2, 8을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마이너스 5배 하는 이게 램다 그 다음에 V라고 한다면 이 계산은 어떻죠? 이거 두 개 곱하고 쉽죠? 이거 두 개 곱하죠. 그죠?
3번만 곱하면 땡이에요. 더하기도 필요 없어요. 그죠? 너무 간단한 계산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운 좋게 어떤 특수한 벡터 V는 A를 우리가 곱해야 되는 게 우리 상황이에요. A를 곱해야지만 되는 우리 상황인데 그 특정 벡터 V는 이런 상수배만 곱해도 역시 똑같은 결과를 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이 매트릭스 벡터 멀티플리케이션의 계산을 이런 굉장히 단순한 계산으로 바꿀 수가 있게 돼요. 네. 그래서 아이덴 디컴포지션이라는 거는 야 저거 뭐 선형대수에서 저거 괜히 굳이 왜 만들어갖고 이렇게 머리를 아프게 하고 저거 어디다 쓰는지 잘 모르겠고 그런데 실제로 쓰임새는 딱 이거예요. 이렇게 매트릭스 벡터 멀티플리케이션을 상수 스케일러와 어떤 벡터의 가장 간단한 형태로 다 싸그리 다 바꿔줘요. 네. 근데 다만 이거를 이런 식의 관계를 만족하는 벡터들 이 V는 굉장히 한정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벡터를 우리가 아이겐 벡터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벡터, 오케이. 아이겐 벡터가 우리가 10개를 그래도 우리가 찾아냈어. 그럼 그 각각의 10개의 벡터들에 대해서 매칭되는 요 람다 값 있죠. 상수배. 그 상수배도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놈들을 각 매칭되는 아이겐 밸류라고 불러요. 그게 기본적인 아이디어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뭐 하냐. 뭐 10개밖에 그 상수배로 변환이 안 되면, 그 10개 아니면 내 벡터는 그렇게 안 생겼는데. 이거 만족하는 벡터 아닌데. 이거 못 쓰는 거 아니에요. 또 그렇지가 않고, 10개를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 그 페어를 찾아 놓으면, 어떤 벡터를 들이대도 이 벡터를 이 10개의 아이겐 벡터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나타내요. 그 다음엔 그 하나하나 벡터들을 다 상수배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착착착 나중에 곱하면 이 벡터에다가 A를 곱한 그 계산과 똑같아지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이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나타내는 거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또 이제 그건 쉬울 거냐. 예? 그러니까 뭐 아이겐 이런 거예요. 문제가. 우리가 3, 2, 1이라는 벡터는 이게 아이겐 벡터 첫 번째 아이겐 벡터예요. V1, 램다1은 5예요. 이 말은 AV OV 이 관계를 만족하는 거예요. A는 모르지만 하여튼 A가 주어진 상황인데 하여튼 A는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에 V2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이거고 램다2는 마이너스 2예요. 이러면 또 얘 나름대로 AV2 이꼴 마이너스 2V2가 돼요. 네, 이걸 만족하는 거는 찾았어요. 또 한 세트가 더 있어야 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넘어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5, 1, 0 이런 벡터가 우리가 실제로 곱해야 되는 벡터예요. 그러면 일단은 요 벡터를 가지고 요 벡터를 먼저 요 두 개의 선형 결합,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나타내요. 네. 그러면 그거는 곧 뭐냐? 바로 이 시스템을 풀어야 돼요. 즉 3, 2, 1 보이죠? 3, 1 곱하기 A 그 다음에 B 곱하기 마이너스 2, 1, 1 그 다음에 이게 5, 1, 0 이런 리니어 시스템 혹은 또 다른 형태의 방정식이에요. 이 방정식은 여기 변수가 몇 개고 이퀘이션이 몇 개일까요? 변수가 몇 개죠? 구해야 되는 게 뭐죠? 이게 두 개고 방정식은 몇 개죠? 세 개예요. 그죠? 줄수대로 그대로 만족을 다 해야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경우는 해가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 나는 이거를 약간 치팅을 하고 내 암산으로 해가 있도록 만들었어요. 해가 뭐죠? A와 B가? 1과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엔 요 벡터는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로 요 벡터는 나타낼 수가 있고 요 3, 2, 1은 매트릭스 A랑 곱하면 3, 2, 1에 그냥 5배를 하는 게 되고 5배 쉽게 해갖고 거기다가 1 곱해주면 돼요. 우리가 갖고 있던 A. 그 다음에 B 파트는 이거는 이 벡터에다가 아이언밸류가 마이너스 2였잖아요. 여기다 마이너스 2배 해준 다음에 B가 하나 더 있잖아요.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또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 두 개를 합산을 하면 조 510이라고 하는 우리한테 주어진 벡터와 이 매트릭스를 곱해야 될 때 그 곱하기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가 있게 돼요. 네. 그 다음엔 여기서 이 A와 B를 푸는 과정은 지금 봤듯이 이거는 괜히 풀지 않아도 되는 좀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죠? 저거를 굳이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굳이 A와 B를 애써 찾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A와 B를 찾는 과정이 실제로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좀 번거로운 과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there is no free lunch라고 이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 페어를 이용을 해갖고 우리 계산을 줄이기 위해서 이걸 하려고 했더니
실제로 이게 풀지 않아도 되는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걸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게 이게 연립방정식 뭐 풀어봐서 알겠지만 뭐 데이버 가관법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이라는 방법을 우리가 쓰잖아요. 잔뜩 배웠을 거야, 아마 그거. 뭐 이렇게 피벗, 피벗. 1학년 지난해 내가 1학년 선형대수 과목을 가르쳐요. 전산수학 1이라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그 과목 뭐 대부분 잘 못해요. 선형대수 나도 그랬지만 다 못해요, 학생들. 그래갖고 나중에 어떻게 해서 어디 나중에 학기 끝나고 술집에서 만났는데 거기 있는 내 학생들이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나보고 갑자기 피벗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당에서 기억나는 거는 피벗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피벗만 기억이 난다. 뭔지도 모르겠지만 피벗이란다. 그래서 하여튼 뭐 피벗 찾고 뭐 이러잖아요. 리니어 시스템에서. 뭐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는요. 이 아이겐 벡터들 있잖아요. 내가 지금 3, 2, 1, 마이너스 2, 1, 1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그냥 뭐 어떤 벡터도 다 될 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매트릭스에 따라 달린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매트릭스가 어떤 형태로 좀 뭐 시메트릭한 매트릭스라거나 어떤 특별한 특성으로 특수한 특성을 가졌거나 아니면 어떤 좀 티피컬한 방법에 의해서 이 매트릭스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아이겐 벡터들은 우연찮게도 얘들은 항상 수직하게 나와요. 이 아이겐 벡터 무조건 수직하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런 얘기는 내가 어떤 수직이라는 얘기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 새로운 차원을 주는 실질적으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를 주되 이 벡터들이 아주 아름답게도 다 수직. 네? 플레밍의 법칙 뭐 이런 것처럼 항상 어느 것 두 개를 잡아도 다 수직인 경우로 벡터가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리니어 시스템은 아주 한 방에 그냥 탁 풀려버리게 돼요. 어떻게 풀죠? 이건 뭐 알면은 좋고 뭐 모르면 뭐 할 수 없는 건데 네. ax equal b라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기본적으로 이게 b가 아까 5, 1, 0이었고요. a가 기본적으로 그 두 개의 아이겐 벡터 v1, v2가 존재하는 벡터고 여기가 우리가 아까 코에피션트 c1, c2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이 리니어 시스템을 풀어야 되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뭐 그런 거 해야 되잖아요. 뭐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만약에 여기가 벡터가 하나가 더 있어갖고 이게 올소고널리티를 따지려면 그래요. 이건 그래 이렇게 하죠. v1과 v2가 수직이에요 지금. 얘가 내가 두 개 줬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정확하게 수직이에요. 그러면 이 리니어 시스템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풀려요. C1 그렇죠. C1과 C2는 이 벡터는 V1 트랜스포즈, V2 트랜스포즈 이렇게 매트릭스를 뒤집은 매트릭스에다가 그냥 5, 1, 0을 곱하면 돼요. 이게 바로 이 C1, C2의 솔루션이 돼요.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뭐 인버스도 생각해봐야 되고 막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피벗이니 뭐니 이런 거 다 찾아야 되는데 이 두 개의 벡터 수직이면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풀려버려요. 그래서 이런 리니어 알제브라에서는 이런 QRD 컴포지션 그것도 다 수직인 컴포넌트 다 찾고 orthogonality, unitary matrix, orthogonal matrix, orthonormal vectors 뭐 이런 류의 뭐 수직 관련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런 프랙티컬한 계산상의 어떤 굉장히 큰 이점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요. 어쨌건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했다면 이제 그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그래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에서 아까 애초에 내가 했던 질문으로 그러면 이 어떤 매트릭스 A를 내가 줬어요. 1, 2, 3, 4, 5, 6, 7, 8, 9라는 3x3짜리 매트릭스를 줬어요. 여기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그 페어가 일반적으로 3개가 존재해요. 3x3 매트릭스에서는 3개의 페어가 존재해요. 더 적게 존재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혹자는 더 많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약속에 의해서 그거는 3개로 한정지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무거나 하나 그러니까 뭐 어떤 거가 됐든 A, V equal 램다 V를 만족하는 A가 1, 2, 3, 4, 5, 6, 7, 8, 9, 1 때 만족하는 V와 램다를 그 페어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찾기 그러니까 아무 페어라도 돼요. 한 페어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방법이 뭐죠? 몰라요? 이거? 질문이
질문은 요 아이겐밸류 벡터 페어를 찾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가장 만만하면서도 가장 간단하면서도 SVD? 어떤 특정 매트릭스 주어진 네. 고딩? 아니요. 대학교 수준. 제로 벡터. 응? 지로 벡터? 자, 벡터를 내가 줄게요. 1, 2, 3, 4, 5, 6, 7, 8, 9. 이 3x3 매트릭스 A에서 A, X, A, V라고 썼죠, 우리가? 램다 V. 이거를 만족하는 V와 램다를 아무 페어라도 좋으니 한 페어 나한테 달라. 즉, V는 아까도 봤듯이 3디멘셔널 벡터일 거고요. 그 다음에 램다는 어떤 상수일 거예요. 이 두 개 페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그래요, 그렇죠. 그럼 뭐 그런 식으로 뭐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갖고 모든 람다를 싹 다 찾아버리고 그 람다 하나하나마다 아이겐 벡터를 찾는 방법이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라면 그게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은 교과서적인 우리가 이제 배웠던 방법이고 가장 쉽게는 뭐 페이지 랭크 혹은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의 근간이 되는 파워 이터레이션, 파워 이터레이션 뭐 쉬운 단어이고 인긴 하지만 좀 거창해 보이는 방법이긴 하지만 파워 이터레이션은 뭐냐? A라는 매트릭스가 주어졌을 때 아무 벡터나 이니셜라이즈를 해요. 뭐 1, -1, 2라고 내가 이니셜라이즈를 했어요. 예? 아무 벡터나 그냥 고른 거예요. 여기다가 1, 2, 3, 4, 5, 6, 7, 8, 9 곱해요. 그럼 벡터 하나 나올 거잖아요. 거기다 A 또 곱해요. 곱하고 A를 무한대승으로 곱해버려갖고 요 1, -1, 2 그러나 A 무한대를 먼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순서상 요 벡터 V0라고 했다면 A V0를 계산을 하고 여기서 나온 벡터를 예를 들어서 뭐 V1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A V1 즉 이거에다가 또 A를 곱하고 이걸 무한번 반복을 해주면 방향으로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방향이 왔다 갔다 하다가 쫙 수렴을 해갖고 어떤 한 방향으로만 가르치게 돼요. 이 벡터는 한 방향으로만 가리키게 돼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아이겐 벡터고 그 아이겐 벡터고요. 그 방향으로 벡터 아무거나 그냥 랭스는 상관없어요. 그냥 길이 1짜리 벡터 그 방향 우리가 알았다면 벡터를 1로 노멀라이즈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한 100번쯤 곱했다고 쳐봐요. 한 10번만 곱해도 나와요. 사실. 10번만 곱해도 그 벡터에다가 노멀라이즈를 하고 길이 1로 만든 다음에 그게 아이겐 벡터고요. 그거에다가 곱하면 그거는 방향이 안 바뀐 채로 어떤 벡터가 돼요. 그러면 두 개의 벡터 간의 비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1,1이 3,3,3이 됐다. 그러면은 아이겐밸류는 얼마나 줄여? 3이나 소리, 그죠? 3배로 늘렸잖아요. 방향은 안 바꾸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겐밸류를 또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딱 한 페어 찾은 거죠. 한 페어. 네? 한 페어 찾은 거예요. 이게 파워 이터레이션이고, 그게 그리고 이론적으로 보면 아이겐밸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 아이겐밸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이겐밸류로 우리가 아이겐 벡터들을 또 등수를 매길 수가 있거든요. 그 등수를 볼 때 아이겐밸류가 가장 큰 놈이 어떻게 보면 좀 제일 짱인 놈이거든요. 그거에 해당하는 가장 큰 아이겐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 그 페어가 가장 처음으로 뽑혀져 나와요. 그럼 그 부분을 이렇게 싹 드러낸다는 게 좀 지금은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로 드러내는 건데 매트릭스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드러내고 남은 쭉쟁이들 사이 그러니까 패자 부활전을 또 하는 거예요. 패자 부활전을 해갖고 드러낸 매트릭스에다 또 곱하면 2등이 나와요. 네? 2등 러너업 베스트 페이퍼 러너업 2등 벡터가 2등 세컨드 라지스트 아이겐 밸류와 함께 뽑아져서 나오게 돼요. 네.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쫑쫑쫑 찾는 게 이제 파워 이터레이션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이겐 밸류 여러분 내가 뭐 오늘 숙제를 줘요. 이렇게 짜면 되고 그렇게 짜면 되는데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안심을 하고 아이겐 디컴포지션 최소한 우리는 하나는 알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도 좋고 그 다음에 그거를 뭔가 한 방에 찾아버리는 한 방에 3x3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세 페어가 존재하게 되고 이 세 페어를 뭔가 한 방에 내가 이 매트릭스를 잘 주물러 갖고 찾고 싶다. 그럴 때 쓰이는 방법이 요 이제 QR 알고리즘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뭐 뒤에 Iterative Method for Linear System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리니어 알지브라에서 파생된 부분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리니어 시스템을 푸는 방법이고
리니어 시스템, 기본적으로 AX 이퀄 B를 푸는 방법이고, 이거는 많은 경우 이제 컨스트레인트를 물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AX 이퀄 B 혹은 그거를 최대한 가장 만족을 해야 되는, 뭐 많이 봤을 법한 폼인 AX-B 이거에 예를 들면 투놈의 제곱을 미니마이즈 하도록 하는 arg의 x를 찾아달라. 이런 거 뭐 많이 본 리스퀘어 프로블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근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컨스트레인트가 하나 좀 더 붙었어요. x는 x를 찾는데 x 벡터가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은 엘리먼트만, 그러니까 각 x 벡터의 하나하나 값들이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아니면 뭐 3x 플러스 210이라고 하는 벡터가 무조건 0이어야 된다. 이것도 또 다른 형태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부가적인 제약 조건이에요. 컨스트레인트라고 부르죠. 이런 컨스트레인트가 적절히 들어갔을 때 이런 어떤 리니어 시스템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요 놈을 이제 풀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여기서 마지막에서 나오는 요만큼이에요. Iterative method for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뭐 컨주기 그레디언트 디센트,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메서드라고 부를 거야. 그 다음에 프리컨디셔닝, 아놀디, 랑조스, GM레즈,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어떤 크라일로브 서브스페이스 메서드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거 자체가 사실 작은 토픽은 아니고 굉장히 큰 토픽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그러한, 여러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무슨 L, BFGS니 뭐 해시안이니 뭐 이런 거랑 굉장히 밀접하게 좀 연관이 많이 되게 되는 그런 접점이 만들어지는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진짜 아까 얘기했던, 내 농담 삼아 얘기했던 하이디멘저널 스페이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진짜 직관적으로 보지 않으면 완전 이거는 뭐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돼요. 네. 요거 하나만 따로 띄워져서 과목이 있었어요. 내가 이제 대학원 시절에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들었었는데, 나도 좀 공부를 그때 제대로 안 해서 잘 몰라요. 그러는데 같이 공부를 좀 해보기로 하죠. 그래요. 좀 설명이 길었고, 그래서 진도를 좀 나가보면, 슬라이드 진도 나오면, 텍스트북은 그다음에 Numerical Linear Algebra, written by Trefethen and 바운지,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요거는 매트릭스 컴퓨테이션이라고 하고 진 골로맨 벤 로원이라고 하는 거의 백과사전 같은 매트릭스의 진짜 뭐 끝판왕 같은 이만한 사전 같은 책이 있어요. 동화 전과 같은 사전 같은 매트릭스 관련한 책이 있고, 이거는 좀 완벽성에서는 굉장히 훌륭하다. 딱 보면 이해하기에는 되게 어렵고, 이 책은 그래도 따라갈만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과목에서는 이 책을 배우게 돼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가 이제 나만의 이제 슬라이드를 잘 만들어서 이제 강의를 하면 좋겠지만 하지만 시간도 없고, 그리고 요즘 뭐 온라인 강의도 워낙 잘 돼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 중에 이제 OCW, 오픈 코스웨어라고 하는 MIT 사는 그 코스 웹사이트가 있어요. 다만 이제 비디오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이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거기에 있는 슬라이드, 그리고 그 슬라이드는 정확하게 아까 방금 얘기한 이 교재를 그냥 그 교재에서 그냥 적당히 식만 따온 형태의 슬라이드예요. 그래서 그 슬라이드를 그냥 편의상 가지고 와서 이제 진도를 나가려고 해요. 그 다음엔 그레이딩. 요거예요, 요거. 일단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프로젝트는 없는 걸로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엔 홈워크와 유잼을 누구를 50으로 할까, 누구를 40으로 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그냥 숙제를 50으로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일단은 내 어떤 주의는 그냥 대학원 과목은 여러분들이 학부 과목이랑은 좀 많이 달라요. 대학원 첫 학기가 아닌 대부분의 학생들이랑 잘 분위기를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학원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그 과목 시험 100점 맞고 숙제 100점 맞고 교수한테 이쁨 받고 지문 많이 하고 나 이렇게 이 과목 잘했습니다, 이거 뽐내려는 기본적인 목적의 과목들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대학원 와서는 기본적으로 연구하고 논문 쓰는 게 그리고 쇼튼 실튼 주된 태스크예요. 그거를 도와주기 위한 어떤 형태로서 이런 대학원 과목들이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기본적으로는 내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최대한 배워왔으면 좋겠지만, 이 과목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그런 것들이 좀 드래그드 되는 거는 조금은 원치 않아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시키면 아무것도 얻어가는 게 없으니까 좀 그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숙제와 시험 정도로 이제 뭐 좀 그걸 하려고 하는데, 뭐 그냥 내 생각엔 그냥 수업 때 그냥 잘 듣고 그냥 수업 때 그때 소화를 해서 그냥 끝내버리는, 나머지 공부 뭐 예습, 그러니까 뭐 부가적으로 더 시간을 많이 쏟아서 뭔가 여러분들의 지도 교수로 하여금 야, 그 과목 가르치는 교수는 누구길래 그렇게 많이 시켜갖고 이런 욕먹기 나는 싫은 사람이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학점이야 뭐 네, 전반적으로 굉장히 후할 거예요. 네, 뭐 학부 과목이야 뭐 피 터지게 네, 그걸 했겠지만 뭐 일단은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뭐 다른 과목에 뭐 일부 다른 과목들에서 하는 뭐 페이퍼를 읽어와서 뭐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런 게 아마도 이 과목 성격상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요. 뭐 나만 강의하느라 죽어나겠지만 일단 네, 그렇게 하려고 해요. 이게 아마 콜스 인트로의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질문 있나요? 이거 3시 반에 시작했죠? 더운데 이쯤 하죠.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네. 블랙보드에 이 강의 자료들 업데이트가 되어져 있고, 뭐 거기 업데이트 된 것뿐만 아니라 그냥 거기 강의 웹사이트에 가면 그냥 다 PDF들 있으니까 그거랑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따라오면 될 것 같아요. 네, 수고했어요.